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모니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함작가입니다. 저는 작가, 프리랜서,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현직 보건교사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어떻게 보건교사가 되셨는지, 그리고 직무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 보았죠.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보건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겨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송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장겨울 최송원 선생님 이름의 유래가 궁금해지는데 네. 일단 두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건교사가 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화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보건교사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니 1시간이나 이야기할 게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보건교사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1시간 정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공지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시간은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팟캐스트 비하인드 스토리 및 방송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헬로시간 HELLOSIGAN @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간호사 공감 스토리, 탈간호 관련 궁금증, 그 밖의 각종 고민 사연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트 날려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보건교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네, 조금 많긴 한데 일단 저희 지역 교육청에서 나오는 업무관리 지침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보건교사의 업무는 크게 보건실 운영, 학생 건강검사, 요복 학생관리,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응급상황 대처, 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실 운영에는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을 대상으로 처치나 상담, 교육 같은 걸 하고 이걸 보건일지에 기록을 해서 관리하는 일이 있고 또 이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소모품을 구입하고 또 관리하는 것, 건강기록부나 보건일지 등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실 운영이랑 뭐 다른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의 한 부서? 병원에서의 한 부서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소모품 관리라든지 방문한 학생의 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대상으로 처치 상담 교육을 하고 기록까지 하고 그럼 모든 게 한 부서의 일을 완전하게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되게 어렵고 할 일도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릴게요. 학생 건강검사의 경우에는 예상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학생 건강검사는 건강조사, 건강검진, 신체 발달 상황 검사, 별도 검사가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학년 초에 이 검사들의 계획을 수립하고 검진 기간을 선정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절차들을 안내하고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일까지 다시 말해서 학생 건강검사 전반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학생 건강검사의 내용이나 대상은 학교 보건법과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요. 또 건강검진 대상 학년은 검진 기관을 방문해서 건강조사, 신체 발달 상황 검사랑 함께 건강검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의 학년은 건강조사나 신체 발달 상황 검사, 키 몸무게 재는 그런 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소변 검사라든지 결핵 검진 이런 별도 검사는
그 업체랑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시력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담임 교사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학교 다닐 때는 건강검진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선생님 한 분이 그 많은 수백 명 학생들 다 검사 준비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록까지 다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관점이 달라지니까 정말 머리가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건강검진을 하면은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관리해야 되는 학생 따로 선별해가지고 뭐 불러내고 관리하고 이런 것도 하시던데 이것도 다 보건교사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요보 학생 관리라고 해서 학기 초에 건강 실태 조사를 해서 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요보 학생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서도 이런 요보 학생을 선정하고 있고 학교 교육 활동 중에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그다음에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학생, 질병으로 인해서 추후 관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을 요보 학생으로 선정해서 전체 교직원에게 주의 관찰 사항을 연수하고 교육 활동 시에 응급 상황 발생하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보 학생이라고 하면은 뭐 당장 생각나는 거는 간질? 뇌전증 생각나고 일형당뇨 같은 학생? 또 뭐가 많이 있나요? 천식. 천식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다 많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선천성 심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 감염병 예방? 그런 것도 하는데 학교 감염병 예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매년 감염병 예방 계획이랑 교내 감염병 관리 대응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개인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진행하는 예방천이랑 두 번째로는 교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즉각 조치 그리고 뭐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는 평소에 교직원들 대상으로 응급상황 관리 체계를 안내하고 실제로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체 사정 후 병원 이송까지의 응급처치 뭐 이런 업무들을 진행합니다. 진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직도 남아있죠. 아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이게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기록도 해야 되고, 관리까지 또 도맡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진짜 책임이 엄청날 것 같아요. 게다가 응급환자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경증 환자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도 겪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책임자라는 점이 되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응급환자 혹시 있었나요? 아까 말씀하신 뇌전증 같은 경우도 있었고 뭐 골절이나 탈구 같은 거는 사실 흔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군요. 남은 업무 설명해 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나 아니면 신체 발달 체력 증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질병 치료나 예방에 관한 것,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것, 그다음에 성교육, 정신건강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지역이나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성교육이랑 5학년, 6학년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보건교사의 내용이 다 학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뭔가 공무원이라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되게 새로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이겠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진짜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을 진짜 다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거고 분명히 안 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보건교육이 그렇네. 꼭 보건교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교과 연계해서 할 수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재량으로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교과목 선생님들이 도덕 시간이라든지 과학 시간, 기술 과정 시간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성교육이나 뭐 다른 보건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요즘에 성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3, 4학년 성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자료를
뭐 어떻게 찾고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게 떠오르면서 어떻게 하실까? 네.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과가 따로 있어서 교과서를 주로 참고하고 요즘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자료 같은 거는 교육청이나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자체 제작하고 또 배부하는 영상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아니면 보건교사 커뮤니티에 다른 보건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는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아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년은 보건 교과서가 따로 없어서 학년별로 연계되어 있는 교과서를 참고하고 아니면 지역 교육청에서 배부하는 워크북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궁금한 건데 선생님들은 보건교과 진행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아니면 반응이 좋았던 것들 이런 거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전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대상으로 성교육했었고, 저는 약간 제 기준에는 5학년 수준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생리, 배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이런 걸 했었거든요. 생리주기 팔찌는 도대체 어떻게 28개의 알이 약간 염주처럼? 맞아요. 약간 어, 목주, 염주 네. 같은 느낌으로. 근데 초등이면 남자들도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음. 선생님, 전 남잔데 이거 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응. 너희가 알아야지 이거를. 그리고 네가 만들면 나중에 뭐 여자친구라든지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또 유용하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만들면 또 엄마 주거나 아니면 여자 형제 있으면 주면 되지. 그리고 그거 만들어서 대부분 안 끼고 다녔는데 끼고 다니는 남자도 있었어요. 그 팔찌 만든 거. 너무 좋은 선생님이다. 아니 이게 저 지금 꽂혀가지고 이게 어떻게 카운트가 되는 거야? 뭐 1부터 뭐 써있나요? 써있진 않고 색깔이 다른 거거든요. 28개 이제 비즈 같은 게 있으면 중간에 생리일이 있잖아요. 뭐 아. 14번째 생리일 뭐 별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다던가 하면 앞뒤로 며칠 이제 배란일이라던가 이런 임신 가능 기간을 표시하는 또 색깔이 다른 비즈들이 있고 해서 내 생리 주기가 28일이면 28개로 만들어 보고 30일이면 30개로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세송아 선생님은 저는 학생들이 이제 워낙 1학년 때부터도 뭐 임신 과정에 대해서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봐서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 대해서 수업할 때 애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자기는 제왕절개로 태어났어요. 이런 거 귀여워. 저희 엄마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해서 이거 의외로 몇 학년 대상 하시게요? 이게 5학년 아. 대상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많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별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요즘에도 정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임신된다 이렇게 가르치나요? 그런 부분을 설명은 하죠. 이론적인 걸 설명하면은 애들이 정자랑 남자는 어떻게 만나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5학년이면은 거의 다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약간 뻔뻔하게 근데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아기가 태어나는 곳이 뭐라고 했지? 그럼 뭐 질 같은 걸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그러면 음경도 설명했을 거니까 그럼 질이랑 음경이 만나야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 어떻게 하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들이시네. 요즘에는 다 저까지만 해도 정자 남자 얘기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 저는 다들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그냥 기억이 없어요. 얘기 안 하셨다는 거야. 기억이 없다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얘기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이니까. 저는 그냥 이런 교육 관련해서는 낙태 영상만 기억나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거랑 그 흡연 관련해서도 교육 많이 하지 않나요? 보건교육. 보통 이제 흡연 예방 사업비가 나라에서 내려오고 그럼 그 돈은 다 써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딥한 얘기다. 아니요. 재밌어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엄청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항목들이 있어. 이건 보건 교육비로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홍보비로 쓸 수 있는 거, 뭐 이건 교육 자료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서 업체를 많이 부르는 경우가 많죠. 저학년들은
연극이나 뭐 마술 공연, 뮤지컬 공연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고학년, 중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체험 부스 같은 거를 계약해가지고 강당에 이렇게 흡연 관련한 모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진짜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 보건교사의 업무 영역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되게 좋아졌다, 요즘. 저 옛날에 생각나면 금연교육 하면은 그 진짜 오래된 언제 제작했을지 모를 비디오 있잖아요. 흡연을. 막 폐암 사진 보여주고 그 이주일인가요? 나와가지고 옛날 코미디언. 이주일 너무 오랜만에. 그분이 나와서 이제 금연해라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런 생각밖에 안 나는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해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나 애들한테 많이 물어봤었는데 오늘 뭐 연극 그거 봤잖아. 어땠어? 재밌었어? 무슨 내용이었어? 이러면 뭐 재밌었어요. 뭐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뭐 담배 피지 말래요. 뭐 이런 거 피드백을 들어야지 나중에 그 업체를 또 부를지 어떨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고. 이 흡연 예방 사업은 반드시 보건교사가 하는 건 아니어서 아마 담당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반드시 보건교사 업무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많이 하고 계시는 업무예요. 근데 또 중고등학교는 좀 체육 그런 쪽에서 많이 담당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보건교사 업무 지침서에 따라서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넓고 깊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요. 네. 일반적으로 또 선생님들께서 행정 업무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행정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보건교사는 행정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교사는 행정 업무가 대부분의 보건 업무랑 같이 함께 진행된다고 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건교사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계획서 작성이고 이 작성한 계획서는 모두 공문으로 등록해서 업무의 근거로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저는 학기 초에만 한 8, 9개 정도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실 약품이나 소모품 구입할 때도 계속 지출 관련 문서를 기한해야 되고 시스템상에서 교육청이나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라는 나이스 상에서 보건교사가 관리해야 하는 업무도 있는데 건강기록부상의 인적사항, 예방접종, 검진 결과 등을 입력 관리하고 학년 말에 이걸 마감해서 필요시에는 수정, 정정하기도 합니다. 교육청이나 그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흔한 일인가요? 네. 긴급 이렇게 와요. 어떤 것들이 말도 필요한 안 거예요? 되는 그냥 약간 그 시국에 이슈 되는 거 있잖아요. 언플하려고 A형 간염이 유행하는 때면 갑자기 그 학교에서 뭐 조리 업무 종사자분들이나 그냥 교직원들의 A형 간염 뭐 예방 접종을 5년 동안 맞았는지 이런 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거든요. 그게 보건교사가 관리할 항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건강이랑 관련 있다고 하니까 다 보건교사한테 토스. 약간 국정감사나 이런 시즌에 네, 자료가 그쵸? 굉장히 많아요. 좀 공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좀 정부 기관에 그런 거 요청을 하잖아요. 이런 게 보건교사한테까지 가는군요. 네, 맞아. 학교 학교로도 보건이 많이 중요하니까. 네. 이거는 처음 진짜. 알았어요. 신기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감염병 환자가 만약에 발생했으면 그 나이스 상에서 환자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또 관리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를 공문화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보건교육이나 보건실 방문 학생 관리 외에는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거의 뭐 부장교사급으로 제일 많이 공문을 쓰는 교직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학교에서. 이런 계획서 작성 학기 초에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학기 초에 한번 작성을 하면은 끝이 나는 건가요? 일단 그 계획대로 뭔가 업무를 수행하긴 하는데 결과기한이라고 해서 그냥 보건교사 선생님에 따라서 특성? 약간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진짜 꼼꼼하게 이 계획을 했고 결과기한을 올리는 분도 있고 그냥 저처럼 그냥 계획기한만 올려도 하는 거로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문서 작업이 엄청 많은 게 느껴지네요.
이런 행정 업무처럼 일하기 전에는 진짜 절대 알 수 없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현실에 있으신 분들의. 그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알게 된 보건교사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여기서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솔직하고 자극적인 얘기 네, 저희 좋아하는. 자극적인 이야기.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슈가 있는 사건이 있을 때 더 느끼는 것 같은데, 보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세요. 사실 제가 근무하기 전에는 보건교사에 대해서 저조차도 이제 편하게 일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무하면서 임용 동기나 같은 지역 보건교사들이 일 처리하는 걸 보니까 진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속 고려하면서 빠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간호사 특성에서 기인한 거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은 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또 학생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고, 좀 너무 좋은 점을 맞아, 말씀드린 너무 순한 것 같은데. 맛이다. 매운맛. 네, 장기호 선생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자극적인 얘기. 마라맛. 매운맛 어느 정도로. 마라맛. 솔직한 이야기, 보건교사에 대한? 약간 백조 같은 것 같아. 남들이 보기에는 유유하게 막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 밑에서 엄청나게 그 발길질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티가 안 나. 그냥 당연히 뭐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약간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남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일하신 게 서류로 남기는 하잖아요. 만들어서 올리니까. 그건 누가 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은 그런 걸 안 보기 네. 때문에 모르시는. 사실 잘 모르시죠. 업무의 체계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 생각보다는 이게 서류 작업도 많고 이래서 티가 안 나는 거군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업 실수도 별로 없죠. 보건교육은 원래 권장은 17차실 권장하고 있는데 17차실이라 함은 1학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17주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 보건교육이랑 보건실 업무를 병행해서 한다는 거. 그래서 보건교사 이제 선생님들 중에 좀 또 자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보건교육이랑 보건행정이나 이런 응급처치를 하는 보건교사를 따로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우리는 보건교사니까 또 교직 이수를 했고 하니까 보건교육을 같이 가져가야지 우리 업무의 그런 정당성이라든지 좀 그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보건교육 진행하는 게. 17차시면 PPT 17개 만들고 이제 이런.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진로 진학에 관해서 조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17차시보다 이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1학기 17차시, 2학기 17차시 하고 동아리 같은 것도 있으면은 동아리도 해야 해서 이때 사실 학생이 오게 되면은 수업 중에도 보건실에 담당해주시는 담임 선생님이 가 계시거나 교과 선생님이 가 계시거나 하는데 그 선에서 커버가 안 된다 하면은 또 수업 중에도 부르시면은 가서 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도 그냥 밥 먹다가 식판 버리고 나가야 돼. 그 혹시 간호사랑 똑같네요. 네, 그냥 유사한 것 같아. 언제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응급이 아닌 경우도 있죠. 가보면 응급이 아니야. 저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늘. 어떡하지? 오늘은 무사히. 근데 간호사분들 똑같지 않나? 맞아. 오늘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스테이블 하세요, 이런. 그게 항상 제일 좋은 인사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도 스테이블한 하루 되세요. 보건 선생님도 다 똑같군요. 정말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마주치는 그런 인식 같은 게 정말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대놓고 편하다, 꿀빤다 이런 얘기 들으신다고도 하셨고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일도 많으신 것 같고 이런 마인드나 이런 게
보건교사도 결국 간호사라고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이 깊게 남아요. 한 학교의 학생, 선생님, 직원, 뭐 모두의 보건과 그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입장으로서 모든 보건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업무 얘기하시면서 감염병 관리 얘기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듣기로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이 증가하셨다고 들었어요. 학교의 보건 담당자라고 하면 딱 보건교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부담도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처럼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등교 계약을 대비하고 이를 전체 교직원에게 연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 물품들, 체온계, 손소독제 이런 것들 구입해서 학급별로 배부하는 일, 학생이나 교직원 발열 체크를 위한 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실 환경 관리나 유증상자 발생 예방, 대응에 관한 교직원 교육을 위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교육청이나 뭐 정부 갑자기 눈을 질끈 감으시는데 울지 마요. 아니 이게 듣기만 해도 이게 말이 쉽지 사실. 맞아. 위에서는 공문 하나 내려와서 뭐 아침에 뭐 발열 체크를 한 번 하고 뭐 중심에 뭐 하고 그 급식도 되게 얘기 많잖아요. 지금 급식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가이드 다 확인하고 지도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매뉴얼이 딱 나오게 되면은 보건교사는 일단은 모든 항목을 숙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보건 업무 외에도 뭐 학생 학사 일정, 그러니까 출결 관리라든지 급식 관련해서는 보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모든 게 코로나19로 묶여있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내용을 알고 있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에 관해서 저도 연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또 약간 TF처럼 나름 또 이걸 만들어서 출결 관련해서는 교무부장님이나 교감님이랑 또 논의하고 그럼 급식 관련해서는 급식실의 영양사 선생님들이랑도 논의가 필요하고 묶여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꼭 거기 들어가 있어. 아, 그렇지. 협진이 엄청 많이 협진은 많은데 난 다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게. 그리고 뭐 하면은 보건 선생님이 뭐 해야 되고 뭐 하면은 뭐 여기저기 불려다닐 거 아니에요. 부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원래 하셔야 되는 업무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실질적인 총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의 업무량은 현저하게 늘어난 상태고 계획대로 원래대로 진행돼야 되는 업무들이 거의 지금 임시 중단된 상태에서 계획만 날짜만 계속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버전. 지금 또 수정될 것 같은데. 네. 저희 학교는 1학기 대상 보건교육 시수를 반 정도 감축하고 보건교사가 감염병 관리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획을 변경했고 이렇게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상황이나 업무의 우선순위를 알고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진짜. 있습니다. 맞아. 이게 왜냐면 코로나19 대비 업무는 사실 보건교사가 총괄적으로 수행은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모두 교직원 모두가 매뉴얼 익히고 유사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협조가 잘 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거를 선생님이 좀 알아서 맡아서 해줘 이런 식으로 보건교사한테 일임하고 업무를 강요하기도 한다고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업무량의 그분은 진짜 크고 부담이 많겠죠. 실제로 진짜 현 사태를 막 겪으면서 좀 퇴직을 고려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으신 걸로 알아요. 환멸 나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뭔가 되게 비슷한데? 나 똑같은 거 같은데요? 선생님이 이것 좀 해줘. 네가 할 수 있지? 난 퇴근할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인데.
또 막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 보건 과목을 채택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최승화 선생님 학교처럼 감축해가지고 진행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이게 정해진 시수가 이미 작년에 계획 세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교육 수업 감축 공문이 내려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같이 수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주 2차 시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랑 마찬가지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도 익히고 쌍방향 수업을 위한 연수들을 듣고 나서 학생들을 지금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보건 수업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이 화상 수업까지 정말 이 시기에 정말 그러니까요.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온라인 수업까지 지금 병행하고 계시다니 그래서 그렇게 한숨 쉬셨군요. 네. 장교연 선생님께서. 사실 보건 수업만 지금 좀 빼도 약간 더 부담이 덜 할 것 같은데 이게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계속 뭐 출근을 해도 그 주에 수업을 준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저는 준비를 하거든요. 교과서도 보면서 수업 연구도 하고 또 너무 부족하니까 보건교과서가 막 진짜 그 전공 자료들, 지역사회 간호나 이런 것들도 공부했던 것도 다시 보고 막 그런 자료들도 활용해서 그 학생들한테 알려주려고 되게 애쓰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화상 수업 들으면 그니까요. 애들이 잘 듣고 있는지 막 답을 안 해. 뭘 물어봐도 이거는 뭘 것 같아? 이러면 그래서 누구 한 명은 적극적으로 대답해주는 친구 착한 친구가 있어. 그럼 익준이가 예를 들어 대답 익준이만 수업 듣나? 아, 지금 익준이랑만 수업하나? 그래도 대답 없을 것 같아. 대답 없어요. 그래서 대답 가끔 진짜 잘 또 해주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잘 대답하는 애들 있으면 어머 천재다 천재. 호응 잘해주는 친구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약간 선생님들이 그 호응에 목말라 있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니 너네 알 것 같아요 그 마음. 정말. 재밌네요, 이런 현장 이야기.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초중고 개학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5월 이제 중순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 중에 개학을 다 앞두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개학 어떠신지, 보건교사 입장에서 개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들 좀 궁금했어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 2학년부터 개학을 이제 순차적으로 네. 한다고 한 상황인데 사실 학급 내에서 지금 매뉴얼 상으로는 뭐 학생들이 공통의 이제 교육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물, 학습 준비물들도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능한가요? 1, 2학년이 사실 마스크를 그냥 착용하고 있는 것도 힘든 대단하다. 상황인데 같이 뭐 놀이를 못한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담임 선생님도 그런 점들이 힘들 것 같다고 예상하시더라고요. 위생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지 저는 의문이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한번 뚫리면은 그 학교 보건교사는 그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뭐 그거 진짜 보건 선생님들이 엄청 준비하고 하지만은 그건 하늘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거를 뭐 보건교사나 학교에 책임을 묻는 거는 그니까요. 너무한 것 같아. 이거 어디서 걸려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여의도 안 났다. 근데 발열 체크 했는데 정상으로 나오면은 할 수 없죠. 할 만큼 했는데 거기서 터지면은 근데 지금 이미 다음 주에 당장 이틀 후에 개학을 앞둔 고3이 있는 학교인 상태로서 정말 이틀 후에 개학을 하네요. 너무 답답하고 집에 있어도 심계항진 오고 밥도 못 먹고 보건실에서 저희 남고라 가지고 학생들이 뭐 운동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래도 지금 학교를 나오거든요. 보면은 여자애들보다 더 스킨십이 많아요. 너무 잘 붙어 다니고 어울려 다니고 마스크도 잘 못 쓰고 뭐 체육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계약하면은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더 많은 학생들이 딱 단체로 들어오게 될 텐데 매뉴얼은 뭐 세우죠.
1m 거리를 유지했나요? 뭐 이런 체크리스트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이제 쉬는 시간에도 뭐 정숙 유지하라 하면 누가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막 다 막 떠들고 얘기하지. 그래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발 안 나왔으면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확신할 수 없어. 두 분 다 진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계약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네요. 한마디로. 보건교사가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사립 학교를 들어가도 전교사면은 정년까지 다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보건교사 정년까지 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아직 너무 저경력 교사이기 때문에 퇴직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는 명예퇴직이라고 재직 20년 이상 하면은 신청을 해서 자진 퇴직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년이면은 50대, 뭐 진짜 빠르면 40대쯤에 퇴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100세 인생이라는데, 뭔가. 너무 아니. 좀 많이 멀었지만. 함 작가님 일 언제까지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50살까지 돈 진짜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100살까지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퇴직을 빨리 하게 되면 또 그때 뭔가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정년까지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뭐 하실지도 궁금하고 선생님들도 지금 딱 일만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다른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평소 하시는 노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정년까지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네, 자의로 다른 직업을 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아니면 교직 생활이 더 이상 보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 경우에는 되게 좋으신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너무 보건교사 자리가 적다 보니까 자신보다는 조금 더 젊은 선생님한테 자리를 내줘야겠다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씀해주신 선생님도 어머, 실제로 계셨어요. 대단하다. 그러면 마인드가. 그분은 그러고 뭐 하시는? 건물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시는 카페. 뭔가 낚인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들어요. 자금이 있으셨네. 그러니까 나는 카페를 하고 싶은데 카페 하려고 그만두는 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께 자리를 드린다. 그렇진 않은데. 원래도 약간 봉사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이어가지고. 네. 우리가 너무 몰아갔네. 그러실 수도 있군요.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이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 이거 약간 보건 선생님들이 늘 어떤 커리어를 개발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이게 병원이랑 너무 또 다르잖아요. 우리도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기는 하지만 이게 나의 진짜 업무 향상이나 앞으로 보건교사를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될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커리어 개발할 수 있는 경로가 적은 것 같아. 약간 기회가 적다고 해야 되나? 이게 교직원들 연수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센터 같은 게. 근데 우리가 보건교사가 들을 수 있는 연수는 사실 뭐 감염병, 뭐 성교육, 요런 부분들. 근데 나는 좀 더 응급처치나 그런 질병이나 뭐 이런 거를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던가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누구나 이 자기 개발이나 경력 개발에 대한 그 니즈가 있는데 보건 선생님들도 이런 니즈가 되게 있으시군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 하면은 그런 자기 개발이나 뭐 이런 거랑은 연결되어서 생각되어지진 않았거든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부에서도 보건교사를 그렇게 메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직무 교육을 할 때나 보수 교육을 할 때도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다 연수를 들을 때 그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진짜 별로인 강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럼 강사분들은 어디서
오신 뭐 하시던 분들이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오시지만 진짜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병원이랑 연계해서 보건소나 병원 관련 질병,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연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의사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어. 실제로 보건교사로 일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정년까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여쭤봤는데 최송아 선생님께서는 아직은 고민 중인데 명예퇴직을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했고 혹시 장겨회 선생님께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늘 고민하죠. 기간제 교사니까 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정년까지도 기간제 교사로만 일하다가 퇴직하시는 보건 선생님도 있대요. 왜냐하면 사립학교에서 정교사를 잘 뽑지도 않고 정교사가 되는 일이 아까 그 루트를 지난 시간에 설명은 했겠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임용을 치고 공립학교 교사로 가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임용을 다시 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직업을 바꿀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이 일이 주는 고용 보장이라던가 공무원의 대우 이런 안정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막 보람을 느끼는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뭐 염두에 두고 계신 그런 거 있나요? 내가 최성아 선생님이랑 맨날 만나면 얘기하는데 맨날 어떤 로맨스 소설 쓰면 오.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아? 지겨워해요. 아니 이거는 투잡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무원도 작가는 괜찮잖아요. 아 맞아. 책은 출판할 수 있어. 괜찮은데? 그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소설 쓰셔가지고 그분 의사 수입보다 작가 수입이 지금 더 많대요. 와 좋겠다. 아니 쓰세요. 쓰세요.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이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 고마해라. 주제를 막 몇 개를 던져줘도 쓰질 않아. 내가 쓰질 않아. 정작 바빠가지고 아니면 이제 퇴근 후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되게 의외신 것 같아. 아 진짜요? 네. 로맨스 소설 안 적이 생겼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갑자기 되게 어리둥절했어 지금.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적으니까 보람이 많은 무언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작가 극적 몰입이 와장창. 이번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 2편에 이어서 보건교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건교사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이나 학생,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최송아 선생님이랑 장결 선생님, 혹시 보건교사를 꿈꾸는 분들께 조언을 한 번 더 해주신다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보건교사는 학교 내에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임상보다는 분명히 주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임상에서 함께 이벤트를 해결해 나가는 것과는 다르게 학교 안에서는 보건 관련 영역에서 자문을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슬퍼요. 그렇군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특성이 누군가에게는 성취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 환경이나 복지 측면에서는 교사와 임상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방학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수를 신청해서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있고 다음 학기를 위해서 온전하게 휴식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교사들의 관계가 수평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업무는 근거를 들어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측면이 병원보다는 학교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이유라고 판단을 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천을 하는 쪽이시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다면 장결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죠. 저는 사실 이제 임용을 한번 떨어지고 나서 기간제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사립학교에 들어갔었는데 와 진짜 와장창인 거예요. 내가 꿈꾸던 거랑 약간 너무 다른 느낌이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임용 준비를 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적인 부분도 많고 또 그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이 상황을 혼자서 컨트롤하기를 많은 교직원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의료인으로서. 근데 저는 이제 병원 경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한데 자신감 있어 보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응급처치 영상 이런 거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걸 되뇌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내가 빨리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나?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강사 같은 것도 해봤었거든요. 하루 이렇게 보건 선생님께서 연가나 이런 거 내실 때 지원 가가지고 하루만 일한 알바 같은 개념?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공립학교 보건 선생님이 저한테 혹시 뭐 병원 경력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은 다닌 적 없고 회사에서만 일했다 하니까 근데 보건교사 할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또 그러니까 처치에 능해야 되는데 경력이 없다 보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기에 좀 애로사항,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병원 경력이 적으신 분들은 약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당장 보건교사 편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뭐 임용을 준비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갖출 수 있는 거를 갖춰보고 실무적인 거 그런 거를 잘 고려해가지고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임상을 경험을 하고 환자를 실제로 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하게 되고 선생님이 지금까지도 이제 고민하고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련을 하고 계신다는 게 되게 와닿아요. 그런데 이거는 임상 간호사로서도 모든 케이스랑 모든 그 응급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참 간호사들끼리 사이에서도 되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 이거 모르는데? 약간 이런 거. 의사도 마찬가지일걸요? 의사 선생님들도 과 네. 전공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쪽에 계속 있다 보면은 그쪽 업무는 되게 잘 알지만 다른 거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건교사는 또 넓고 얕게 알아야 되는 게 많아서 ER 경력 있으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학교 면접 같은 거 가면은 그런 거 ER 경력 물어보시는 데가 많았고 병원 경력이 없는데 잘 처치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디펜스 해야 되니까 맨날 이제 했던 답변들이 간호사 근무를 오래 어떤 부서에서 했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사 회나 이런 데서 그 응급 사례들을 공유하고 혹은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도 되게 공유를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거 되게 적극적으로 배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거.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경력이 있는 게 좋다는 거. 딜레마다, 딜레마. 근데 굳이 이 보건교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야 된다?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때요? 실제로 병원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임용을 보고 교사를 하는 선생님이 많은가요? 이제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 경력을 많이 보니까 대부분은 3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이 많고 임용 동기들을 보면은 다양하긴 한데 경력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인데 일단 보건교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가 있는 환경이 주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 생활에서 했던 것 처치만으로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의료인으로서 그만한 자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 없이 하는 것보다는 보건교사로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더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병원 경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건강사정을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사정할 때
우리는 의료기구가 있는 건 사실 아니니까 학교에서 뭔가 사소한 걸 호소했을 때 학생들이 긴가민가 약간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내가 어떤 학생이 왔을 때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응급 상황이더라 이런 거를 잘 경험을 축적하고 쌓아가지고 나중에 오면은 또 그 경험적으로 대처를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정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 계속 수련하고 계신 거. 진짜 건강 사정도 유튜브로 봐요. 외국 것도 보고. 맞아. 네, 오늘 두 선생님, 최송아, 장교율 선생님과 함께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팟캐스트 녹음해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은. 네. 너무 재밌었고 약간 10수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해오신 많은 보건 선생님들을 제가 대신해서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저의 뭔가 경험들을 일반화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해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직 이수를 고민하거나 임용 시험을 시작하는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함작가님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보건교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질문을 너무 구체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답변하기가 편했던 것 같고. 돈을 받았나요? 왜 그러세요? 빨리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돈은 안 받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 사람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듣지는 않으시고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은 간호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탈임상 탈간호 탈병원을 지지합니다.